세상을 보는 지식 채널입니다. 오늘은 요즘 많이 거론되고 있는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08년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을 시작으로 도미노처럼 금융계가 무너지면서 은행들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중앙정부가 은행을 돕기 위해 달러를 찍어내자 통화량이 증가하면서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이 왔습니다. 금융위기는 산업계 전체로 확산되고 미국은 불황의 늪에 빠지면서 이 위기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정부가 1%의 은행을 살리기 위해 화폐를 마구 찍어내는 바람에 99%에 달하는 서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던 것입니다. 분노한 시민들은 뉴욕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는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시민들의 슬로건은 We are 99%. 우리는 99%다. 1%에 해당하는 은행, 기관, 정부 등에게 경제 운영을 맡겨놨더니 99%의 삶을 하루아침에 초토화시켰다. 99%의 서민들은 엄두도 못 낼 만한 고액 연봉을 받는 소위 엘리트 전문가라고 하는 금융공학자들 머리에서 나온 금융 시스템이 고작 이거냐. 시민들의 불만은 정부나 대기업 등 제도권과 기득권층이 200년에서 300년 동안 누려왔던 권력과 그들이 취득하는 이익에 대한 혐오감으로 커졌고 금융에 대한 새로운 시민의식이 피어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해 10월 31일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정체불명의 프로그래머가 커뮤니티 사이트에 비트코인 P2P 전자화폐 체계라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비트코인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한 이 논문에서 저자는 중간에 어떤 금융기관도 거치지 않고 직접 개인과 개인이 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에 대한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기존의 금융권에 대한 일종의 도전장이었습니다. 시스템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1%의 은행과 금융권 도움 없이 99%의 개인과 개인이 P2P, 직거래 방식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는 못했고 단지 어떤 똑똑한 프로그래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정도로 치부되었습니다. 2달 정도 지난 2009년 1월 3일, 사토시 나카모토는 논문 속의 내용을 직접 구현해서 비트코인 시스템을 만들어 보였습니다. 비트코인의 최초 블록, 즉 제네시스 블록을 생성했던 것입니다. 비트코인 체계가 현실 세계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 날이기도 합니다. 2010년 5월 22일은 비트코인으로 첫 실물 결제를 한 날입니다. 실물과 교환의 매개인 화폐처럼 비트코인의 가치를 처음으로 입증한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2010년 5월 18일 플로리다주에 살던 컴퓨터 프로그래머 라스질로 헨예츠는 인터넷 커뮤니티 비트코인 포럼에 글을 올렸습니다. 라지 사이즈 피자 2판에 1만 비트코인을 낼 테니 관심 있으면 연락을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싸이월드의 도토리와 같은 가상화폐의 일종이었던 비트코인으로 피자를 사겠다는 발상이었습니다. 당시의 시세로 1만 비트코인의 가격은 약 41달러였고 라지 사이즈 피자 2판은 약 30달러였습니다. 놀랍게도 나흘 뒤인 5월 20일 라스질로 헨예츠는 게시판에 거래에 성공했다는 글과 함께 피자 2판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비트코인과 현물 간의 거래가 이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석 달 뒤인 2010년 8월에 1만 비트코인의 가치는 41달러에서 600달러로 상승했습니다. 11년 후인 2021년 6월에 1비트코인의 가치는 4만 달러가 되었습니다. 결국 라지 사이즈 피자 한 판을 지금 가치로 치면 약 2억 달러의 상업은 셈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하나로 환산하면 약 2천억 원 이상입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으로 피자를 사 먹은 5월 22일을 기념하여 비트코인 피자데이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동전도 아니고 지폐도 아닙니다. 단지 컴퓨터에서 움직이는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로 구성된 프로그램입니다. 비트코인 프로그램을 내려받은 노드의 컴퓨터가 그 코드를 읽어서 작동되는 시스템입니다. 비트코인의 실체는 컴퓨터 코드의 덩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굳이 보고 싶다면 컴퓨터의 코드에서 보이는 0과 1의 조합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비트코인에 항상 따라다니는
블록체인은 어떤 말일까요? 블록체인은 어떤 공간이 체인처럼 연결된 것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블록체인은 사토시 나카모토의 논문에서 제시한 비트코인이라는 P2P 전자화폐체계를 설계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던 알고리즘의 명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블록체인이라는 말은 없지만 해시 암호 기반 작업 증명의 체인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블록들이 체인으로 연결된 것처럼 구성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나중에 사람들이 붙인 이름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비트코인은 P2P 전자화폐 체계의 이름이고 블록체인은 그 체계를 설계한 알고리즘입니다. 레고 블록에 비유하자면 레고 우주선을 만드는 방식이 그려져 있는 도면은 비트코인이고 레고의 모양, 색, 올록볼록한 형태 등을 만드는 레고, 장난감 회사의 기술과 노하우는 블록체인인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든다면 건물을 지을 때 설계 도면을 비트코인이라고 한다면 그 건물을 짓는 공법이나 기술은 블록체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개념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더 기술적으로 들어가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연구하게 될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개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떤 곳에 30명이 사는 공동체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에는 독특한 공동체의 관리 체계가 있습니다. 30명의 주민이 마을 회관에 모두 모여서 개인 간 거래 명세를 똑같이 기록한 명세서를 보관합니다. 거래를 기록한 명세서인 장부에 30명 전원이 서명하고 30개의 복사본을 만들어서 모두가 한 부씩 보관합니다. 어느 날 이 마을에 사는 영식이가 두식이에게 100만 원을 빌려줍니다. 두식이는 1년 후에 영식이에게 100만 원을 갚겠다고 약속합니다. 영식이와 두식이의 거래 명세는 마을 주민 30명이 모두 서명하고 30개의 복사본을 만들어서 주민 모두 한 부씩 가지게 됩니다. 다음 날에는 1순위가 2순위에게 고양이를 10만 원에 팝니다. 이 내용도 장부에 기록하여 30명이 복사본을 모두 하나씩 가지고 화폐거래 장부의 다음 페이지에 철해서 보관합니다. 이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금전거래는 이처럼 세부적인 명세서를 장부에 기록하고 계속 철하여 주민 30명 모두가 같은 내용의 복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어떤 사람도 장부를 위조하거나 변조하기 어렵습니다. 누군가 위조나 변조를 하려면 30명의 장부를 모두 찾아내어 위조하거나 변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공동체 마을은 돈거래든 부동산 거래든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구성원 전체가 증인이 되어주고 자산의 이전을 합의해주면서 블록에 차근차근 기록해서 철을 해놓기 때문에 은행이 필요 없습니다. 은행으로 들어가는 수수료를 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신뢰를 담보해주던 1%라는 은행의 역할이 99%라는 공동체의 사람들에 의해 형성된 집단지성의 힘으로 대체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선한 의도에서 시작한 일이지만 인구가 많아지고 거래량도 많아지면 이들은 많은 작업을 어떻게 다 처리하면서 생업을 꾸려나갈 수 있을까요? 여기서 디지털 시스템과 인터넷이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스마트폰, 개인용 컴퓨터, 무선통신, 인터넷이 일상화되면서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입니다. 내가 마을회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도 나의 대리인, 즉 아바타를 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마을 회의는 온라인상에 존재하면서 30명이 아니라 100명, 1000명도 동시에 회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은행을 거치지 않아도 자산의 거래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생각해낸 P2P 네트워크 시스템의 운영 방식입니다. 비트코인은 공동체 마을의 거래를 위해 소집되는 회의체, 블록체인은 회의를 운영하기 위한 규약과 안내서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거래 내역이 기록된 장부가 비트코인 체계에서는 블록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블록, 즉 벽돌에 글을 썼다고 생각하셔도 되고 어떤 일정한 영역인 블록에 거래 내역을 써넣었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구성원들이 승인하는 과정을 거쳐 새로 봉인된 장부, 즉 블록은 이전의 거래 내역에 차곡차곡 처려져서 체인처럼 연결됩니다. 이것이 블록체인의 구조입니다. 비트코인 시스템에서는 10분마다 블록이 만들어지는데 10분마다 회의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매 10분마다 공동체의 거래 내역을 암호화하여 블록이라는 명세표를 만들어내고 동일한 내용을 각자의 컴퓨터에 분산하여 동시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새로 만들어진 블록은 이전의 블록들과 체인처럼 계속 연결해 놓습니다. 엄청난 능력을 가진 해커라 할지라도 하나의 블록을 위조하거나 변조할 수는 있겠지만 수천 명으로 이루어진 네트워크 공동체의 블록을 모두 위조하거나 변조하고 그 작업을 매 10분마다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산의 거래 내역이 기록된 블록이 해커라는 방해꾼으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산 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하면서 수수료를 꼬박꼬박 챙기던 은행이라는 조직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행이라는 거대한 체계를 움직이는 중앙 서버나 중앙정부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체계는 없을 것입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이러한 새로운 체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한 가지를 더 생각해냈습니다. 공동체 마을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회의 참석비, 교통비, 수고비 등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센티브를 준다면 사람들은 더 자발적으로 열심히 모이고 더 많은 컴퓨터를 자발적으로 참여시켜 블록체인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 인센티브가 비트코인이며 화폐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비트코인이라는 화폐 시스템을 구동하기 위한 인센티브, 즉 회의 참가자들에게 주는 수당의 단위로 비트코인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은 사토시 나카모토가 제안한 디지털 화폐 시스템의 명칭인 동시에 화폐 단위의 명칭입니다. 달러화에 달러가 있고 센트가 있듯이 화폐로서 비트코인도 화폐의 단위가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사토시가 그것입니다. 1사토시는 1억분의 1비트코인입니다. 예를 들어 1비트코인이 1억 원이라고 하면 1사토시는 1원이 되는 것입니다. 비트코인 체계에는 중앙에서 통제하는 단체나 조직이 없고 중앙 통제용 컴퓨터 체계인 호스트 서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율적으로 참여한 전 세계의 컴퓨터들이 프로그램을 내려받아서 독립적으로 움직이면서 자동으로 작동되고 거래 명세를 저장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블록체인은 중앙화에서 탈피된 자율적 조직, 즉 탈중앙화로 자율적 조직을 만드는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앙에서 통제하는 어떤 기관도 존재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인 탈중앙화 체계의 첫 적용 사례가 비트코인 체계인 것입니다. 비트코인 체계가 성공을 거두자 블록체인 기반의 유사한 코인 체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의 배경에는 비트코인 체계가 공개 소스로 구성되었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공개 소스란 컴퓨터 프로그램의 원천 코드, 디자인, 제품을 사용할 권한까지 모두 공개하여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아서 실행할 수 있고 마음대로 응용하거나 변형시킬 수 있는 일종의 소프트웨어를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비트코인 체계의 원천 프로그램은 공개 소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누구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체계가 성공을 거두자 수많은 전문가들이 원천 프로그램을 내려받아서 응용하고 변형시키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블록체인 기반의 유사한 코인 체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코인 체계들을 통칭하여 암호화폐라고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암호화를 통해 가치를 안전하게 전송하고 유통할 수 있는 화폐라는 개념으로 이러한 명칭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는 약 9,000종의 유사 암호화폐, 영어로 표현하면 알트코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www.coinmarketcap.com에 가면 거의 모든 종류의 암호화폐와 현재의 가격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19세의 청년이었던 비탈리 부테린이 2015년에 개발한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은 비트코인보다 한 단계 더 발전되어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 계약 플랫폼으로 진화한 상태입니다. 이더리움은 거래 기록뿐만 아니라 스마트 계약 기능을 통해 계약서, SNS, 이메일, 전자투표 등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할 수 있는 확장성을 제공하는 발전된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이더리움 플랫폼 위에서는 다양한 분산형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탈중앙화된 애플리케이션인 D앱을 만들 수 있으므로 거대한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이더리움은 구글의 앱스토어와 같은 체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누구나 블록체인 기반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이를 판매하기도 하며 마음대로 활용할 수도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금 더 복잡한 채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채굴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광산에서 금을 캐내는 것과 같은 행위를 채굴이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체계에서 채굴도 유사한 개념이 적용됩니다. 비트코인 채굴자들은 고성능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트워크의 거래들을 처리하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새로 생성된 비트코인을 받습니다. 네트워크상에서 거래 내역을 위조나 변조하지 못하게 하려면 가능한 많은 사람, 수백 명을 넘어 수만 명까지 참여해서 제대로 정리된 개인 간의 거래 내역을 복사해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채굴자들은 자신들의 컴퓨터로 네트워크를 보호하며 안정성과 신뢰가 보장된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거래 내용을 처리했다는 것을 기술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비트코인 체계에서는 이러한 네트워크상의 신뢰와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암호화 작업 증명이라는 도구를 활용합니다. 암호라는 것은 어떤 정보를 변형해서 관계없는 사람은 알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암호화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암호 장치를 가지고 암호를 해독하여 전달자가 전하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트코인 체계에서는 해시라는 암호화 알고리즘이 사용됩니다. 해시 알고리즘은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도 심지어는 책 한 권이 들어가도 256비트 즉 32바이트의 문자와 숫자열로 바꿔줍니다. 이 32자의 문자와 숫자의 열에서는 문법이나 규칙을 찾아낼 수 없습니다. 결국 암호화되어 내용을 알 수 없는 문자와 숫자의 열을 아무리 분석해도 원래의 내용을 찾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작업 증명이라는 개념입니다. 작업 증명은 컴퓨터 연산을 통해 위조와 변조를 방지하면서 합의를 명확하게 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채굴에 참여한 컴퓨터가 해당 작업에 참여했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기술적인 작업을 하는 작업 증명은 블록체인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암호화된 해시값을 구하는 과정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해시값을 찾아낸 컴퓨터는 기존의 거래 내역을 모아 하나의 블록을 구성하고 그 블록을 대표하는 암호화된 값, 즉 해시값을 생성하여 다른 블록과 체인처럼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컴퓨터에게만 비트코인이라는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이 인센티브가 비트코인이므로 금을 캐는 채굴 과정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이 해시값을 구하는 과정은 좀 더 기술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블록을 좀 단순화시켜서 정리하자면 블록헤더와 블록바디라는 두 가지 요소로 나뉩니다. 우리가 이메일을 보낼 때 바디 부분에는 이메일 내용이 정리되고 헤더 부분에는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참조, 제목 등이 기록됩니다. 작업 증명은 블록헤더 부분이 수행하는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전의 거래 내역을 포함하는 새로운 메시지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블록헤더에 포함된 이전 거래 내역이 위조되거나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명세표가 작업 증명인 것입니다. 블록바디에는 10분간의 거래 내역 정보를 기록하는 공간으로 시스템 참여자들의 입출금, 송금, 결제 등의 내역이 암호화되어 보관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 체계에서 작업 증명은 10분간의 거래 내역과 함께 묶인 블록으로 구성되므로 계속해서 이전 블록과 체인화되면서 정말 그러한 작업을 하였는지 단번에 검증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조금 더 복잡하게 구성된 블록헤더입니다. 블록헤더에는 버전, 난이도, 이전 블록 해시, 블록 생성 시간, 거래 정보 해시, 단수라는 6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이 블록헤더는 저장되거나 전송되는 데이터의 맨 앞에 위치하는 일종의 증명서이고 이름표입니다. 이 구성 요소 중에서 이전 블록 해시와 난수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전 블록 해시라는 것은 블록 바디에 기록되는 거래 내역을 계속 묶어서 해시 암호화를 거친 후 나오는 문자열인 해시값이 기록되는 부분입니다. 이전의 거래 내역을 체인처럼 계속 엮어서 새로운 해시값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난수는 무작위의 숫자로 비트코인의 채굴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난수, 영어로 논스라고 불리는 무작위 숫자가 추가되면서 완전히 다른 해시 현상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논스는 0부터 1씩 반복해서 늘려갑니다.
예를 들어 논스가 1대에 암호화된 값과 2일대에 암호화된 내용인 해시값은 전혀 다르게 나올 것입니다.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채굴자의 컴퓨터는 이 논스를 수없이 바꿔가면서 하나씩 대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새로 생성된 해시값이 일정한 목표값보다 더 작은 값을 찾아내는 작업을 합니다. 목표값보다 더 작은 값을 찾아내는 그 순간이 바로 논스라는 무작위 숫자를 찾아낸 것이고 새로운 블록을 생성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비트코인 체계에서 하나의 블록은 1MB로 10분의 1개의 블록이 생성되도록 약속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설계자는 논스 값을 구하는데 10분이라는 시간이 걸리도록 컴퓨터의 연산 속도에 맞춰서 자동적으로 난이도를 설정하도록 프로그램하였습니다. 어떤 컴퓨터가 논스를 찾았을 때 그 컴퓨터만이 개인 간의 거래 내용을 암호화하고 블록에 기록하여 작업을 완료할 권한을 가지고 작업 결과를 네트워크상의 다른 컴퓨터에게 전송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논스를 찾아내어 작업 증명을 마친 컴퓨터에게는 6.25 비트코인, 2021년 6월에 비트코인 가치로 본다면 $250,000라는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논스를 가장 먼저 찾아내기 위하여 네트워크상의 컴퓨터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연산 능력을 동원하여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쟁은 마치 금을 캐는 과정과 비슷하다는 의미에서 채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채굴이라는 용어는 사토시 나카모토의 논문에는 쓰이지 않았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단지 비트코인을 찾아낼 수 있는 수량을 2100만 개로 정하면서 블록이 21만 개가 쌓이는 시기인 약 4년마다 찾을 수 있는 수량이 반으로 감소하는 반감기를 가지게 되는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습니다. 비트코인이 처음 세상에 나온 2009년에는 10분마다 블록 1개를 생성하면 비트코인을 50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첫 반감기인 2012년 11월에는 블록에 대한 보상이 50비트코인에서 25비트코인으로, 2016년에는 12.5비트코인으로, 2020년에는 6.25비트코인으로 줄었습니다. 채굴도 초기에는 가정용 컴퓨터로도 가능한 작업이었습니다. 수많은 가정용 컴퓨터들이 연결되면서 탈중앙화 정신에 맞는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의 가치 상승과 함께 비트코인 채굴의 난이도 또한 점점 올라가면서 작업도 어려워졌습니다. 이제는 웬만한 컴퓨터의 성능으로는 어림없는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비트코인 채굴에 특화된 전용 장비로 무장한 고성능 컴퓨터들이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 수많은 고성능의 컴퓨터 자원이 블록을 분산하여 보관하게 되는 것이고 위조, 변조, 오작동 등으로부터 안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비트코인 체계의 암호화된 거래 내역을 위조나 변조할 수 없을까요? 거래 내역을 위조하거나 변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블록의 해시값을 변경하고 연결된 수천 대 또는 수만 대가 넘는 컴퓨터의 블록 정보를 연쇄적으로 다 바꾸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10분에 하나씩 생성되는 블록보다 더 빠르게 위조 또는 변조한 블록을 만들어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업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의 성능을 뛰어넘는 계산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비트코인 체계는 집단지성, 해시암호화, 작업 증명이라는 세 가지의 핵심 원리에 의해 구성된 블록체인 알고리즘으로 구축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은행은 없어지고 비트코인으로 모든 금융거래를 대체할 수 있는 세상이 다가오고 있을까요? 현실은 비트코인 체계를 설계한 사토시 나카모토도 미처 예측하지 못했을 상황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채굴을 위해 고성능 컴퓨터를 구축하고 작업을 하는 것은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결국 대규모 자금이 투자되면서 그룹이 만들어지고 이들에 의해 비트코인이 채굴되고 있으며 비트코인은 거래소에서 화폐와 교환되는 거래 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상상하던 금융기관과 같은 중앙화된 시스템에서 벗어나 개인 대 개인의 거래로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몇몇 그룹에서 채굴 작업을 하면서 거래소는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1비트코인이 약 $40,000인 상태에서
누구나 군침을 흘릴 수는 있겠지만 개인이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채굴 장비를 구축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개인 간의 직거래 방식으로 하는 신뢰할 수 있는 금융체계라는 사토시 나카모토의 아이디어는 엄청난 자본을 보유한 새로운 채굴 그룹과 비트코인 거래소라는 거대 집단에 의해 움직이는 새로운 중앙화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블록체인 기술은 기술 자체로 충분히 가능성을 입증하였으므로 이제는 국가적인 금융 시스템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정부의 중앙화된 디지털 화폐 시스템이 등장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탈중앙화를 추구하였던 사토시 나카모토의 철학과 노력이 오히려 중앙화된 거대한 국가적 금융체계를 도와주는 결과가 되어가고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하기도 합니다. 더욱 비관적인 전망을 하는 전문가들은 암호화폐가 현존하는 고액권 지폐가 무색할 정도로 엄청난 자금 거래를 암암리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거액의 돈을 거래하면서도 추적하기 어려운 익명성 때문에 세금 탈루, 범죄, 테러리즘 등에 용이하게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중앙정부가 배제된 금융거래로는 국가체제가 유지될 수 없으므로 국가적인 금융 시스템을 통한 안정화라는 측면에서 비트코인과 같은 P2P 체계를 지나친 익명성의 폐해를 극복하고 각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통제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정부의 통제를 바탕으로 하는 암호화폐의 규제를 주장하는 사람들과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일종의 컬트와 같아서 어떤 형태로든 살아남아서 유지될 것이지만 기존의 금융 시스템을 밀어내고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철학적이고 문화적인 전망을 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이에 비해 상당한 수준의 긍정적인 전망을 하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더리움을 포함한 9천여 종의 디지털 화폐 체계들이 발전하고 있으며 이들은 조금씩 진보된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므로 사토시 나카모토의 아이디어는 언젠가 완벽하게 구현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입니다. 이들은 미래의 비트코인은 원조의 자리에서 금과 같은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보는 것입니다. 미래에는 세계국가라는 새로운 거대 국가체계가 구축되고 표준 금융체계로 비트코인과 유사한 디지털 화폐 체계가 도입될 것이므로 전망은 밝다고 평가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미래를 이끌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현실 세계에서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화폐는 필수적인 수단이므로 형태만 다를 뿐 비트코인은 앞으로 계속 사용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전망과 긍정적인 전망이 교차하고 있는 지금의 상태에서 누구도 비트코인 체계의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고 새로운 시스템도 끊임없이 나올 것이며 우리의 생활은 변화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기존의 금융 시스템에 안주하느냐,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냐의 여부는 우리가 이 기술을 얼마나 잘 알고 활용하는가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금융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최소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개념은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